네, 오늘도 PBS 라디오 청취자와 시청자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박사님이시죠. 김경성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2주 만에 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더 반갑네요. 코로나에 걸리는 바람에 네. 2주 만에 이렇게 뵙게 요즘 됐는데요. 다들 주변에 네. 천지예요. 선생님 괜찮으시죠? 조금 더 조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주 만에 뵀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그래도 2주 사이에 날이 많이 더 포근해져가지고 네네. 장맛비 뒤에 이제 들판도 가봤더니 네. 초록색이 확실하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요? 눈에 띄고 안 피던 꽃들도 더 피기 시작했고. 그러고 보니까 어제 저도 이렇게 오목교 쪽에 이렇게 지나는데 네. 거기 이제 벚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약간 좀 꽃봉오리가 살짝 진 듯한? 그렇죠. 네. 꽃망울이 이제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벌써 설레더라고요. 네, 진짜 곧 아마 봄이. 피기 시작해요. 네, 진짜 초봄이 왔나 봐요. 그렇죠? 나영 씨 옷도 꽃이 폈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선생님은 감정 표현을 잘하는 편이세요? 원래는 잘 하지는 못했었는데 사실은 속에는 표현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는데 이제 남자니까 또 이제 좀 표현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네. 어느 시점부터 이제 표현을 하니까 자연스러워졌는데 첫 번째 표현은 이제 사실은 자연 전 꽃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꽃 가지고 얘기하기 정말 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옛날에는 과묵한 게 좋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보고요. 표현을 해야 돼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사랑한다 해야 되고 누가 감사하면 감사하다 해야 되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해요, 표현 자체. 맞습니다. 네. 그럼 왠지 이 감정 표현도 잘하고 못하고가 좀 건강이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뭐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표현을 못하는 경우 이제 뇌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또 반대도 있어요. 겉으로는 밝은데 정말 속은 심각하게 그쵸.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표현을 잘 하는 자체가 오히려 건강을 더 좋게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하고 표현을 잘 하냐 못하는 거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도 돼요. 네, 저희 건강을 위해서 감정 표현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큰 소리로 인사하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역시도 청취자들 건강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네. 5721님. 제가 물에 들어간 채소의 식감을 별로 안 좋아해서 찌개 속에 채소는 먹지 않아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제가 먹는 걸 가지고 그렇게 국물만 먹으면 건강에 나빠. 국물만 먹으면 나트륨만 섭취되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먹으면 건강에 나쁜가요? 라고 문의를 주셨어요. 이제 채소의 경우는 삶으면 이제 좋아지는 게 첫 번째는 부드러워져요. 네. 채소가 갖고 있는 이제 식이섬유소가 좀 불용성의 경우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네네. 좀 강한데 삶게 되면 부드러워지거든요. 먹기도 이제 편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당연히 그 안에 있는 영양 성분들이 이제 빠져나오죠. 그런 좋은 점들이 있는데 네.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사실 국물만 먹어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채소에 있는 유용 성분이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물로 빠져나오거든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군요. 우리 장내 유익균들이 먹이기도 하고 포만감도 주고 그다음에 나쁜 콜레스테롤도 바깥으로 빼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국물 전체로 본다면은 국물만 먹게 된다면 정말 나트륨을 그쵸. 많이 먹는 결과는 뭐 맞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물이랑 같이 섭취를 하면은 또 어떤가요? 괜찮을까요? 그것도 좋은데 사실은 둘 다 먹어주는 게 좋아요. 이제 네. 수용성은 물 끓여서 물로 나오지만은 네. 불용성은 안 나오거든요. 불용성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같이 먹어야 돼요. 애들이 이제 채소를 특히나 국물만 먹는 애들은 변비가 심해져요. 그럼 장 운동이 원활하지가 않기 때문에 어른도 똑같아요. 또 장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같이 먹어주는 게 가장 좋긴 좋아요. 저도 기억을 하겠습니다. 제가 국물을 좀 위주로 먹긴 하거든요. 그래. 네. 이렇게 방송을 들으시다가요. 건강에 대한 궁금증 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PBS 라디오 앱 청취자 게시판 또는 경기도 군포시공단로 161 PBS 라디오 앞으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네, 방송 시간 내에 시간 되는 대로 저희가 이렇게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P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셔서 보이는 라디오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김경성 선생님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또 유산균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2주 전이라서 네. 가물가물한데 네, 유산균 네.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유산균이 우리 몸속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지 그 이야기 좀 다시 한번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은 뭐 유산균 이제 폭넓게는 이제 유익균이라고 하는데 유익균 안내에 이제 유산균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유산균은 첫 번째로 장내에서 그 활발하게 그 활동을 하게 되면은 유기산을 만들어내요. 굉장히 이제 건강에 유익하고 또 장내 유해균들을 억제시킬 수 있는 그 시큼한 유기산이죠. 이거 만들어내고 또 비타민 B군이라든가 비타민 K라든가 비타민 C는 만들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동물들, 염소라든가 이런 동물들은 몸에서 비타민 C를 엄청나게 만들어내요. 하지만 사람은 비타민 C는 못 만들어내요. 대신 비타민 B, 이제 비타민 B군이라고 하는데 비타민 B 종류죠. 그래서 비타민 K. 그다음에 이제 장내의 그 효소를 생성하기도 하고 활성을 시켜서 이 몸 건강을 더 챙겨주는 역할을 유산균이 해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균들은 유해균, 유익균 이렇게 나누는데 중간에 이제 중간균이라고 있어서 그 장 상태가 나쁘면 이제 유해균 쪽에 붙는 균이 중간균이고 장 상태가 좋으면은 또 그 중간균들은 유익균 쪽으로 함유를 해서 장을 더 좋게 해줘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중간에 그 간사스러운 게 있죠. 이쪽 붙었다, 저쪽 붙었다 그런 균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아, 네. 이 유산균이 인간이랑 어떻게 공생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유산균이 또 우리 몸에 잘 자리를 잡으면 건강할 것 같고 만약에 또 장내 유산균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제 말이 맞나요? 맞아요. 이 유산균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데 한 6가지를 요약을 해보면은 변비나 설사 예방이나 치료에도 사실은 유산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 예로 어떤 사람이 똑같은 음식을 나눠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상이 없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설사를 해요. 그거는 이제 장내 유익균이 충분히 자리하고 있으면은 이겨내거든요. 근데 장이 약한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네. 설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유산균이 충분하면 변비라든가 설사 예방 뭐 이런 내지는 치료까지도 도움을 주고요. 네. 그다음에 암이나 이제 노화 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생성,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저하 이런 것들도 하고 그다음에 면역력 강화. 장내 이제 파열판이라고 소장의 끝부분에 있어요. 여기가 이제 면역 관련된 세포가 70%가 거기에 있거든요. 네. 결국 장이 건강하면 쉽게 얘기해서 70%의 면역력은 확보됐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중요해요. 또 뭐 다양한 영양소의 이제 소화 흡수도 네네. 이제 촉진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역시. 네. 근데 지금 실시간으로 또 은기노트님께서 질문을 하나 해주셨어요. 네. 네, 저는 청경채랑 바나나랑 같이 바나나랑 갈아 먹으면 네. 혈압에 좋다길래 가끔 사다가 갈아 먹는데 네.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맛은 있더라고요 해주셨어요. 청경채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그 생으로 먹어도 좋아요. 청경채는 네. 보통 요리해서 먹는데 생으로 먹었을 경우에도 그 항산화 성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다음에 청경채의 식이섬유소도 중요하지만 이제 바나나도 그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바나나만 잘 먹어도 보통 얘기하는 바나나변, 바나나 모양의 변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 뭐 혈압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영향이 끼치겠지만 기본적으로 장을 좋게 하는 데는 그 2가지 먹는 것도 괜찮아요. 네. 단순한 것 같지만 굉장히 몸 안에서는 필요로 하는 식품들이죠. 이게 그 청경채랑 바나나랑 혈압에도 좀 효과가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어떤 장에도 아주 좀 도움이 많이 되는. 일단 장이 건강해지면은 앞서 이제 언급을 안 드렸는데 그 장은 나무하고 비교하면 뿌리에 해당이 되거든요. 네네. 뿌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뿌리가 건강하지 않은 나무는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줘도 영양을 흡수를 못 하잖아요. 결국은 장이 좋아지면 몸 전체 뭐 혈액도 깨끗해지고 몸 전체가 좋아진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질병에
장이 연관돼 있느냐? 네. 100%죠. 어. 모든 몸 상태의 장은 기본이죠. 장 관리를 열심히 해야겠네요. 네. 네, 은기노트님 청경채랑 바나나 같이 꾸준히 갈아 먹으시면은 혈압에도 좋고요. 또 이 장 건강에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꾸준히 드셔보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유산균 얘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유산균은 그럼 우리 몸에서 잘 자리 잡게 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장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은 좋아지게 하는데 보통 관심을 두거든요. 네. 좋은 유산균이 어떤 것인지 그걸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해로운 거를 가능하면 안 먹는 거죠.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제 질병이 많이 악화된 분들의 경우는 쉽게 표현하자면 장이 썩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안 좋거든요. 기본적으로 장이 정말 좋은데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장내 유해균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피하는 거죠. 첫 번째 설탕. 네. 그다음에 자극적인 거, 그 맵고 짜고 이런 것들. 제일 안 좋은 건 어쨌든 설탕이에요. 설탕이고 설탕하고 같은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순수 탄수화물이죠. 밀가루 아니면 흰밥 이런 종류. 그리고 사실 과자류가 가장 안 좋아요. 네.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네. 이런 분들은 그런 것들을 피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좋은 이제 식이섬유소를 먹는 거죠. 네. 식이섬유소. 그거는 이제 식이섬유소는 물에 녹는 거를 수용성이라고 그러고 녹지 않은 걸 불용성이라고 하는데 이 식이섬유소를 충분히 먹게 되면은 장 운동도 원활해지고 장내 유익균들이 그걸 먹고 잘 자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좋은 유산균을 먹어주는 게 세 번째예요, 사실은. 보통은 그것만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좋은 걸 피하고 두 번째는 장내 유익균들의 먹이를 충분히 조달해주고 주로 이제 식물성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채소를 평상시에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보통 알고 있는 유산균을 먹는 거. 네. 이렇게 구분지어줄 수 있어요. 들으니까요, 진짜 장을 좀 이렇게 관리를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장을 아껴줘야 돼요. 네, 제가 또 단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장을 좀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겠네요. 네. 우리 몸에는 또 유산균이 부족하다. 이렇게 또 하면은 그러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네네. 쉽게 얘기해서 원인 모를 두통이 있다. 네. 그런 경우도 그 뇌에 특별히 이상이 있지 않나는 대부분은 장내 이상부터 생기거든요. 네. 장내에서 이상이 생겨서 장내 가스, 독소들이 발생하면은 이게 혈관을 타고 몸 전신을 돌거든요. 그러면서 몸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일으키죠. 근데 이제 장을 나빠지게 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 그다음에 영양분이 결여된 가공식품들이죠. 네. 뭐 보통 정크푸드라고 얘기하죠. 네네. 칼로리 높고 뭐 다양한 뭐 그 설탕부터 여러 가지 이 성분들이 있는데 장이 해로운 거. 그다음에 충분히 씹지 않고 그 많은 액상 물이죠. 네. 그 국물이라든가 아니면 물을 많이 마신다든가 이런 것도 장이 해롭고 과식 뭐 이런 것들도 문제죠. 그다음에 해로운 박테리아가 이제 활동을 하면 이제 가스라든가 이런 해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만들어내면은 장내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특히나 소장벽은 많이 그 육모로 돼 있거든요. 작은 잔털로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육모가 손상이 돼요. 훼손이 되면은 그 훼손된 걸 통해서 몸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될 그 독소 내지는 네. 균 네. 그리고 음식 덜 분해된 음식들이죠. 네. 음식물이 장벽을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가 생긴다든가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벽을 이제 보통 그 얘기하는 거를 장누수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몸이 안 좋은 분들은 장이 안 좋고 장이 안 좋을 경우 이 악화가 되면은 장벽이 훼손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건물에 보면은 그 방수가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옥상에 쓰레기들이 있는데 이 방수가 안 돼 있으면은 그 쓰레기가 물하고 섞여서 빗물하고 섞여서 그 쓰레기가 집 안으로 침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장누수증후군이라고 이제 장벽이 훼손되는 건데 네. 이런 부분들이 그 뭐 간이라든가 대장이라든가 신장, 폐 뭐 이런 전체의 문제를 일으키죠. 그리고 이제 환경 독소들
환경 독소는 많아요. 우리가 먹는 이제 음식을 포장하고 있는 용기 아니면 네. 비닐봉지. 네네. 비닐봉지에 기름하고 열이 가해지면은 비닐봉지라든가 이런 데 있는 그 화학 독성분, 아, 네. 그 환경 호르몬 이런 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와서 흡수가 되는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아무튼 이 어떤 형태로 이제 질병이 나타나는지는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본인이 느끼는 것들은 뭐 아까 얘기 드린 단순 두통도 있을 수도 있지만은 몸이 피곤하든가 이유 없는 어떤 피곤함이라든가 네네. 컨디션이 안 좋은 것들, 그다음에 치명적인 질병부터 결국은 이제 장 내 유산균, 유익균들이 이 많지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 생기죠. 뭐 특별히 질병으로 얘기한다면 이런 질병도 그 장의 유산균의 문제 아니면 유익균의 문제로 직결되느냐? 보면 아토피, 우울증이라든가 뭐 불임, 유산, 피부 질환, 관절염, 뭐 소화장애, 편두통 이 모든 게 장하고 관련돼 있어요. 첫 정말, 번째 내가 네. 좋은 음식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장이 건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그래요? 네, 모든 질병이 이 소화계통 중에서 특히나 장과 직결돼 있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중요하네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도. 만병의 근원이에요. 참고로 네. 무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좀약을 가지고 발톱, 손톱이 아니 발톱에 보통 생기죠. 네. 발에. 그럼 약을 발라요. 음, 치료가 된 듯한데 어느 날 또 나와요. 그러네요. 그 균이 어디서 살아나냐? 장에서 머물고 있어요. 장이 안 좋은 사람의 경우는. 그랬다가 약물 치료가 이제 좀 줄어들면은 네네. 장이 안 좋은 장에서 살던 이 균들이 다시 거기로 침투를 하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통 치료할 때 그 장내에 있는 균까지 죽이는 치료를 같이 해요. 네네. 그래서 균이 좋은 균, 나쁜 균들이 장에서 항상 머무르죠. 뭐 여성들의 경우 질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그쪽만 치료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장내 문제, 장이 건강해지면은 그게 다 치료가 돼요. 정말 네. 신기하네요. 굉장히 네. 중요해요. 이 유산균이 그러면은 많은 음식을 통해서 그걸 섭취를 함으로써 좀 이렇게 장 관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네. 지난 시간에 이걸 또 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또 하셨어요. 네, 프로바이오틱스 네. 생균. 네,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네. 이름이 좀 비슷해서 헷갈리거든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번 설명 좀 일단 부탁드립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익히 알고 있는 살아있는 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네. 프로바이오틱스. 그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는 그 살아있는 균이 생명체인데 이 균들이 먹는 먹이가 프리바이오틱스예요. 네. 주로 이제 식이섬유소류인데 그 중에서도 수용성 식이섬유소류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두 가지 프로바이오틱스하고 프리바이오틱스가 합쳐진 걸 심바이오틱스라고 하면서 이 유산균 제품을 팔기도 해요. 그거는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의 제형을 심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저 해요. 처음 들어보는데 네. 용어들이 복잡하긴 한데 네, 관심이 가네요. 네, 일단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 내지는 유산균의 먹이 요것만 인식을 해도 가장 좋아요. 네. 은기노트님 장이 만병의 근원이네요 해주셨네요. 이게 진짜로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건강을 챙겨야겠다, 건강이 최고다 이런 생각이 엄청 듭니다. 그렇지 네. 않나요, 은기노트님? 네. 장 관리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근데 왜 유산균 이야기를 할 때 식이섬유가 꼭 같이 나오는지 또 궁금하거든요. 식이섬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네. 좋은 균이 있는데 얘네들한테 먹이를 안 줘요. 그럼 굶어 죽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이제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인데 이게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소예요. 보통 채소를 끓이면은 채소 물, 사실은 채소 물만 마신다고 하면 이게 그 채소수 내지는 야채수라고 얘기하는데 그 제품들도 만들어서 팔거든요. 근데 가정주부들이 무농약 그 채소라면은 줄기라든가 이런 걸 버리지 말고 씻어서 끓여서 그 물을 마시면은 장에는 굉장히 좋아요. 장내 그러니까 프리바이오틱스를 제공하는 거지. 장내 유익균들한테. 네. 콜레스테롤 떨어지고 또 포만감도 심어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게 불용성 식이섬유소예요. 이게 거친 음식이죠. 그 불용성 식이섬유소가 있어야 장이 운동을 해요. 연동 운동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스스로 움직여서 배변을 시켜주는. 네. 이게 안 되면 이제 변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식이섬유소가
이외에도 다양한 그 역할을 하긴 하는데 크게는 첫 번째는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이고 두 번째는 장내 연동 운동 내지는 이제 독소 배출도 흡착해서 해주는 그 불용성 식이섬유소로 이제 두 가지 역할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식이섬유를 복용을 하면은 유산균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 즉 프리바이오틱스를 공급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특히나 수용성 식이섬유소는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군요. 네, 식이섬유에 관한 이야기는요 2부에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요. 네, 다시 2부로 저희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건강 밥상은요, 건강 다이제스트 자문위원으로 계신 김경성 선생님과 건강 밥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네, 광고와 음악이 나가는 동안 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주영웅님, 면역력 저하 증상을 막고 높이는 방법이나 음식이 뭐가 있을지 얼마 전에 코로나 확진 이후 마른 기침도 많이 나오고 기력이 없네요. 병원 약 먹기도 힘들고요. 면역력 높이는 방법을 좀 알아보고 좋은 음식도 먹고 힘을 좀 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코로나 확진 후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 좋은 음식이나 식품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네요. 면역력을 높이려면은 뭐 앞서 말씀드린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햇살 좋아졌잖아요. 네. 항상 제가 강조하는 그 일광욕이에요. 네. 일광욕을 통해서 하루에 한 20분, 30분 정도? 전제 조건은 UV 차단제를 안 바른 상태로 피부를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야 그 비타민 D 생성이 되면서 면역력도 증진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베타글루칸이라는 네. 성분이 있어요. 보통 네네. 버섯에 많다고 하는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순도가 보통 한 80% 이상의 베타글루칸 성분을 빈속에 먹어줘야 네. 장내 그 파이엘판이라고 소장 끝부분인데 여기에서 그게 흡수가 되면서 면역력이 증진이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은 그 버섯 식품으로 비싸게 돈 주고 먹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네. 그런 경우는 일단 베타글루칸이 낮고 그다음에 다른 성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베타글루칸은 좋은 그 면역 증진제이긴 한데 일반적인 식품하고 같이 먹을 때는 효과는 거의 떨어지고요. 순도가 높은 베타글루칸을 섭취했을 때 가능한데 그게 이제 베타글루칸 베타 1, 3D라는 이제 그 성분인데 네. 그 성분이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 네.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두 가지죠. 하나는 잠을 잘 자는 것. 네. 또 하나는 그 적절한 운동이에요. 과한 운동은 안 되고요. 네네. 그 운동 자체를 적절하게 해주게 되면은 면역 증진은 굉장히 중요한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이제 또 날씨가 좋아져서 운동하기도 참 좋은 날씨잖아요. 굉장히 좋은 때죠. 덥지도 네. 않고 이제 춥지도 않은 시기죠 지금. 그렇죠. 네. 이런 날에 진짜 운동 열심히 하는 그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좋겠네요. 2089님,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고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로 밤에 사과를 먹으면 안 좋나요? 라고 물어보셨네요. 밤 늦은 아주 늦은 시간이 아니라면은 네. 사실은 뭐 상관은 없는데요. 그래요? 늦은 시간은 꼭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식사, 그러니까 소화작용을 필요하는 그 식사는 늦은 시간에 먹어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장내에서 이제 부패가 일부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네. 사과의 경우도 가능하면은 아침 뭐 낮 시간 정도 아니면 저녁 때 이른 저녁에는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뭐 사과는 가능하면 껍질 벗기지 말고 껍질. 껍질에는 이제 프리바이오틱스, 수용성 식이섬유소라든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같이 먹어준다면은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은 없는데 밤 늦은 시간에는 뭐 꼭 사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피하는 게 좋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사과뿐만 아니라 늦은 밤에는 뭘 먹어도 좀 안 좋긴 할 것 같습니다. 물 정도만 물은 좋아요. 네. 네. 물만 제외하고. 네, 물 제외하고. 네, 1부에 또 식이섬유 이야기를 하다가 길어질 것 같아서 2부에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네, 식이섬유는 채소, 과일, 해조류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정확히 식이섬유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식이섬유소는 이제 5대 영양소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이제 소화흡수가 안 되고 뭐 제6의 영양소라고 또 얘기를 해요. 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제 장 건강에 특히나 중요하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이 선생님 이야기를 또 듣다 보니까 저는 식이섬유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1인당 하루 평균 섭취량이 부족한 게 맞나요? 보통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네. 오늘 아침에 제 늦둥이 아들 밥 먹는 걸 봤거든요. 봤는데 국물만 열심히 먹어요. 다른 거 채소를 안 먹어요. 결국은 식이섬유소는 거의 이제 수용성이죠. 물에 녹아 있는 수용성의 식이섬유소 정도 좀 먹고 네. 불용성을 안 먹은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규정할 때 이제 유아의 경우는 한 15에서 20g, 네. 뭐 성인의 경우는 뭐 20g 내지는 30g 사이 요 정도 이제 권장을 하는데 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는 하루 5g 이상 섭취하는 기준을 했을 때 기능성을 부여를 해줘요. 네. 그거는 다른 식품을 먹고 보조적으로 5g 이상 되는 그 보조제를 먹어라 이렇게 네. 이제 규정을 한 건데 네. 일단 그 현재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식이섬유소 섭취가 부족한 상태죠. 특히나 젊은 이제 어린아이부터 젊은 이들이 부족하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네. 이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일어날까요? 가장 쉽게 나오는 게 이제 변비죠. 변비는 꼭 식이섬유소 부족만 가지고는 아닌데 유해균이 많을 때도 네. 변비 증세가 나타나는데 불용성 식이섬유소 거친 음식을 잘 안 먹을 경우에는 그 장 운동도 원활하지가 않고 이제 네. 배변도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수용성 식이섬유소를 적게 먹었다. 네. 그러면은 포만감. 네. 이제 수용성 식이섬유 역할이 내 몸에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류를 먹었다. 그러면은 장에 가서 포만감을 줘요. 포만감 신호는 뇌로 가는데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식사를 천천히 하라고 하는 거죠. 20분 이내에 밥을 다 먹어버리면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뱃속에 계속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분 정도 되면은 그 수용성 식이섬유소로 인해서 뇌에 포만감 신호가 가죠. 그다음에 이 소화 흡수가 천천히 돼요. 그다음에 혈당도 천천히 올려요. 그래서 여러 가지 건강에 유익하거든요. 그다음에 장내 유익균의 먹이 아까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해주고 네. 또 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몸에서 쓰여지고 버리는 콜레스테롤, 그 LDL 콜레스테롤이 있거든요. 이 콜레스테롤이 재흡수되는 걸 막아줘요. 장벽을 통해서 재흡수가 되거든요. 변비가 있거나 이러면 특히나. 네. 그런데 이 수용성 그 식이섬유소가 있으면은 그 콜레스테롤을 흡착해가지고 배출을 시켜주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 몸에서 가져다가 쓰이면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재흡수가 되게 되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식이섬유소가 이제 역할을 하는데 부족하게 되면은 아까 얘기드린 뭐 변비 문제라든가 아니면 콜레스테롤 관련된 질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죠. 그렇군요. 네, 팜톡 가족 여러분, 지금은 노트에 기록을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정말 오늘의 핵심 질문인데요. 네, 식이섬유가 많이 함량이 되어 있는 식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사실 많은 거는 버섯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해조류, 미역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다시마라든가.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버섯 종류 중에서는 이제 목이버섯을 가장 권해요. 네. 목이버섯 혹시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잡채를 먹을 때 거기에 까무잡잡하게 나오는 게 저 목이버섯이에요. 좋아해요. 네, 그게 이제 마트에 가면은 팩으로 그렇게 비싸지 않게 마른 목이버섯이 있거든요. 네. 그 목이버섯의 식이섬유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것도 좋고 그다음에 곡식 우리가 평소 밥을 해 먹을 때 제가 가장 권하는 곡식이 있어요. 귀리예요, 귀리. 귀리요. 오트밀로 알려진 귀리인데 이 귀리는 약 19%가 식이섬유소인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식이섬유소 약 20%의 식이섬유소 중에서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굉장히 높은 곡식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귀리를 밥에 넣어서 해 먹거나 아니면 오트밀, 네. 귀리죽을 만들어 먹죠. 먹게 되면은 조금 먹어도 포만감이 오래 가요. 오래 가고 그다음에 장이 건강해지고 네.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뜨릴 수 있는 중요한 식품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19%, 보리 같은 경우 17%좀 식감이 좀 거칠죠. 네. 요 귀리나 보리는 물의 비리
불렸다가 먹게 되면 굉장히 좋아요. 편하고. 그다음에 아몬드가 11.3% 정도 되고 고구마는 의외로 낮아요. 우리가 고구마면은 배변도 잘하고 좋겠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네. 식이섬유소가 4.2% 정도 내지는 4% 내외거든요. 네네. 이 정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식단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주기적으로 그 해조류를 먹는 게 가장 좋아요. 해조류요. 미역, 다시마, 또 평소에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음식 김. 아, 네. 다만 김 좋죠. 정말 정 권하는 거는 편에서 그 조미김을 먹는데 네. 조미김은 상당히 안 좋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기름을 바르게 되면은 특히나 들기름은 산화가 잘 되거든요. 네. 굉장히 산화가 빨리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먹으려면은 생김을 사다 놓고 그때그때 살짝 구워 먹거나 그냥 생으로 먹으면 가장 좋고요. 네. 생으로 먹으면 가장 좋은데 살짝 구워서 먹게 된다면 김에는 식이섬유소도 풍부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영양분들도 있기 때문에 해조류 중에서 미역, 다시마, 김 뭐 이런 정도 먹고 그다음에 일반 채소 중에서는 버섯, 우엉, 연근 뭐 버섯 중에서는 아까 얘기한 목이버섯 정도 네. 이런 정도 먹게 되면은 식이섬유소는 부족하지는 않아요. 다만 주의할 거는 식이섬유소가 좋다고 해서 마구 먹게 되면은 거꾸로 변비 그다음에 가스 발생을 유발해요. 아. 그래서 모든 게 적절해야 돼요. 뭐든지 다 네, 적절해야 돼요. 적절해야 되네요. 네. 아, 이 식이섬유를 이 섭취하는 방법이 그러면은 따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 자연식품으로 직접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가장 좋아요. 가장 권하는 방법은 밥을 할 때 곡식에서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곡식을 혼합해서 먹는 게 가장 좋은데 그중에 귀리는 빠뜨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귀리가 이제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에 곡식으로는 유일하게 귀리만 있어요. 그건 또 몰랐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데 사람들이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걸 귀리. 해먹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채소류, 잎, 줄기, 뿌리, 네. 그다음에 해조류. 이 정도를 평소에 골고루 드시는 게 좋아요. 네, 여러분 지금 메모를 해두셨나요? 네. 이 장 관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어떤 음식을 먹으면 또 장에 좋은지 궁금하셨던 분들은, 네, 지금 이런 것들 메모를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귀리가 아주 좋다고 하고요. 그리고 목이버섯. 네, 목이버섯. 네, 해조류 이런 게 참 좋다고 하네요. 저도 네, 이렇게 메모를 따로 하고 또 유튜브에 올라오면은 자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은 이 식이섬유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떤 효과를 나타낼까요? 첫 번째는 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먹는 식이섬유소가 보통은 이제 식이섬유소라고 얘기하는데 불용성,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끓여도 그대로 형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수용성, 끓이면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물에 녹아 있어요. 이 두 가지인데 불용성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장내 그 유해 성분들을 흡착해서 배출해주는 네. 역할도 해주죠. 그다음에 수용성의 경우는 첫 번째는 포만감을 일으켜줘요. 그래서 불용성보다는 사실은 수용성이 많은 식품을 먹게 되면은 배부름을 빨리 느끼고 오래 가죠. 이럴 때 뭐가 좋겠어요? 다이어트 하는 분들한테 굉장히 좋아요. 먹으면은 내가 조금 먹었는데 칼로리는 낮은데 포만감이 있고 그다음에 이거 오래 가요. 저녁에 자주 그리고 장도 좋아져요. 저녁 대신에 자주 먹어야겠네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이제 권하는 귀리가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요 식이섬유소들이 장 건강에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식이섬유소가 하는 역할은 우리 몸 속에 장 환경을 좋게 해주고 그다음에 콜레스테롤도 낮춰줄 수 있고 뭐 다양한 특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제 주변에 이런 사람 정말 많거든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사실은 아니지만은 네, 그렇죠. 무엇을 물처럼 먹었는지 생각을 해보긴 네. 해야 되는데 어쨌든. 네. 근데 이것도 유산균이랑 좀 연관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비만과 유산균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비만균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피르미코테스라는 균이 있는데 이 균이 많은 사람들이 비만이에요. 대부분. 네. 그래서 이제 유해균이거든요. 네.
결국은 이 비만을 막는다면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시켜주게 되면은 이 유해균들은 억제가 되거든요. 네. 유익균들이 활성화되고 거기로 인해서 유기산, 시큼한 유기산이 나오게 되면 유해균들이 억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만균들이 줄어들죠. 그래서 비만으로 고민하는 분들은 첫 번째 장 환경을 바꾸는데 첫 번째 중점을 둬야 돼요. 네. 그러면은 천천히 장 환경이 바뀌면서 비만균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비만도 해소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아주 좋은 또 정보를 또 알려주셨네요. 네. 오늘 이렇게 또 아주 많은 이 장과 관련된 유산균에 관련된 정보를 또 김경선 선생님께서 많이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지금 또 시간이 그렇죠. 시간이 시간은 항상 빨리 가죠.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네. 지금 또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또 많았는데 네. 이 질문들은 또 다음 주로 저희가 네, 미루도록 다음 주에 하고요. 또 충분히 얘기를 더 나누죠. 네, 다음 주에는 어떤 건강밥상 저희에게 선물해 주실 건가요? 오늘 얘기 중에 이제 많이 나왔던 그 귀리를 네네. 포함한 이제 슈퍼푸드들을 쭉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가장 중요한 그 귀리를 중점 다음 주에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못다한 이 장이라든가 유산균 아니면 식이섬유 관련된 몇 가지 이런 네. 부분도 좀 말씀을 나누기로 하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도 제가 기대 많이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요. 좋은 다음 주에 정보 또 많이 알려주세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다음 주에 저희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김현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다음 주에 봬요. 가세요.